자, 지금부터 삼각함수에 관련된 이제 합차 정리를 시작해 볼 겁니다. 자, 살짝 왼쪽으로 와보면 이 삼각함수 합차 정리가 있는데 이 삼각함수의 합차 정리는 왜 배우는 걸까? 이게 되는 거죠. 목표는 첫 번째, 바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삼각함수 값 구하기, 삼각함수의 값 구하기.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30도, 45도, 60도에 관련된 이 특수각에 대한 값은 다 알고 있죠. 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원 강의를 들었겠지만 정삼각형하고 정사각형을 갖고 만들어낸 값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인이라는 그래프, 그 다음에 코사인이라는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가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도 함수값이 다 존재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사인 15도가 얼마일까? 그쵸? 아니면 사인 75도가 얼마지? 이런 특수각들이 아닌 각도에 관한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지금 보여주는 이 삼각함수의 합차 정리를 써서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미분법 공식을 만들어낸다. 미분법 공식을 만들 때 이 식을 써야만 미분법을 만들 수가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삼각함수의 합차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배울 삼각함수의 극한을 합치면 우리가 미분법 공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먼저 삼각함수에 대한 합차 결과를 적어놨어요. 사인 합차, 코사인 합차, 탄젠트 합차가 있는데 이 6개의 값을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외울 수는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은 난 이거 납득이 안 돼서 못 외워 라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식들이 왜 만들어졌지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걸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주는 강의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고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 풀 때도 딱 1번, 2번 요것이 이제 결국 핵심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이게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배경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각함수는 이 동심원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점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라고 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점에서 px, y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q라고 해서 x-y-라고 정리해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반지름이 될 것이고 이것은 반지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까지 현재 여기까지 벌어진 현재 x, y까지 벌어진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x-y-까지 벌어진 각도를 베타라고 하자. 그렇다면 여기 각도는 뭐야? 라고 한다면 이 각도가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극좌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극좌표는 결국에는 반지름하고 이제 크기하고 각도로 표현해 주는 과정이에요. 살짝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현재 여기 원점이죠. 여기가 px, y야. 그러면 요게 r 값이고 요게 x고 요게 바로 y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r분의 x라는 건 코사인 세타고 r분의 y는 사인 세타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x라는 것은 r 코사인 세타, y라는 것은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표를 전부 다 각도를 통해서 표현해 보자. 그렇다면 여기 살짝 지워서 이 결과를 적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좌표는 x, y는 r 코사인 한 다음에 이 각도는 알파, r 사인 알파라고 적어줄 수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r 코사인 베타, r 사인 베타라고 표기할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지냐면 두 선을 연결했으면 이것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양변과 끼인각을 하면 맞은편 길이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L제곱이라는 게 뭐야 하면은 R제곱 R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적을 수 있다. 이 과정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요 L제곱을 한번 살짝 보니까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야. 그것을 제곱한 거지.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루트를 날려버리면 X값의 차이 R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R 코사인 베타를 뺀 것에 대한 제곱이고 R 사인 알파 그 다음에 R 사인 베타 이걸 뺀 것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보니까 R제곱 R제곱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R제곱 뽑아준다면 여기는 2-2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구나 라고 표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R 뽑아주시면 R제곱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전개해주면 R제곱 뽑아냈으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뺀 것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적어줄 수 있고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R값 뽑아냈으니까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뺀 것의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다. 그것이 R 제곱 곱하기 2-2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냐면 1 나오고 요것도 1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양변에 있는 이 R 제곱끼리 약분한 후에 요거 합쳐주면 2니까 요거랑 여기 있는 2랑 지워진다 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남는 게 뭐야 하면 마이너스 2로 공통인수를 뽑아준다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삭제한다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바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플러스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식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상학함수 값을 하나하나 다 펼쳐볼 수 있다는 거죠. 살짝 좀 지우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다시피 이 과정은 그냥 보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증명한다거나 뭐 따로 정리해서 뭐 깨달음을 얻겠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살짝 지워주면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된 건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걸 증명해 드렸고요. 여기서 두 번째가 바로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일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의 요거랑 맞춰주니까 알파에서 빼기 베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식을 그대로 입력한다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돼요? 4사분면이죠. 그럼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고 사인은 음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합차에 관한 정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인에 관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가 뭐냐 했더니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 설명이 있죠. 또는 우리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정리해 볼까? 라고 한다면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바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다.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정리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같이 싹 묶어주세요. 그러면 코사인 합차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은 다시 사인 알파로 바뀔 거고요. 코사인 베타는 그냥 따라옵니다. 그리고 플러스에 이거 얼마입니까? 하면 2분의 파이에서 알파만큼 빼기 때문에 2사분면. 2사분면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코사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합에 관한 정리를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의 차를 구한다면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지금 방금 정리했던 사인 합차 정리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정리한 값은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리에서 우리는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이것은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이게 4사분면에서 사인의 값은 음의 부호로 갔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사인 베타 되니까 이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꿔주면서 사인 베타야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합차 정리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수학 한번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았던 것이 바로 사인의 합차, 코사인 합차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현재 여기는 쉽게 말해서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나옵니다. 외울 때도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하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서로 지그재그, 서로 엇갈리면서 등장을 한다 이러면 좀 외우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만약에 학생들 중에 나는 다른 방법으로 외우겠다 라고 하시면 다른 방법 외우셔도 됩니다.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서로가 섞여가면서 등장을 한다는 거. 대신에 코사인의 합차는 어떠죠? 그러면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끼리끼리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유효상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같은 것끼리 뭉쳐 있구나. 사인의 합차는 기본적으로 섞여서 등장할 거고 코사인 합차는 같은 것끼리 등장하는데 조심할 부분은 얘가 플러스일 때 이게 바로 마이너스라는 거, 마이너스일 때 여기는 플러스라는 거. 대신에 사인은 같은 부호가 등장할 거다라는 특성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 챙겨야 될 것은 뭐냐, 이 사인의 합차를 할 때는 우리의 특성이 뭡니까 했더니 모양이 위하고 아래가 어때요?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야 하면은 바로 연립이 가능하다 이 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위에서 아래를 더하거나 빼서 한쪽씩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텐데 하면은 바로 미분법 공식에서 활용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사인의 합차는 미분법 공식을 쓸 때 필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도 미리 체크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탄젠트라는 건 도대체 뭔데?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거 설명을 해주고 쓰임새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로 현재 나누겠다. 다시 말하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눈다 이 뜻이에요. 자, 머리 글자만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사인이고 여기는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이다 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는 요 값을 가지고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면 전체 여기서 같이 써준다면 1 마이너스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여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 베타다. 이 설명이 되죠. 그 과정에서 여기와 여기가 서로 어떻다? 서로 약분이 되죠. 여기도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남는 게 뭐야 하면은 이거 탄젠트구나 이게 되는 거야. 알파 여기는 탄젠트 베타다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1 마이너스 약분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적어서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다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는 과정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6번째 나오는 탄젠트의 차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나눈다. 그러면 이거는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이고 코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 사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후의 과정은 왼쪽에 있는 이 과정과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호만 바꿔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적인 결과는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건 탄젠트만 등장하는구나. 현재 여기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호가 분자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설명이 된다면 이 기호를 분자가 그대로 따라간다. 이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모는 항상 분자의 보의 반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분자와 분모의 보는 반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합차의 가장 중요 정리는 현재 가장 중요 특징 첫 번째, 연립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분수이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의 분모가 다르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연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법 공식할 때는 쓸모가 없습니다. 미분법 공식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다. 그럼 얘는 상하함수 합차 정리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누구야?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만 등장할 수 있다. 위에 있는 식은 기본적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등장했다면 탄젠트 합차 정리에서는 누가 등장한다? 탄젠트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와 동의어되는 게 심화가 나오는데 그 심화가 누구야? 하면은 바로 직선의 기울기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직선의 기울기. 그렇지. 탄젠트는 바로 직선의 기울기를 상징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살짝 적어준다면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때 바로 탄젠트 합차 정리를 쓸 거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삼각함수 합차 정리에 관련된 간단한 증명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연장에다가 이 사인에 그리고 코사인, 탄젠트에 관련된 합차 정리를 완벽하게 써보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다음 강좌에서는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